5천만 원 주고 산 캠핑카 1년에 5번 탔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캠핑장값 5만 원, 주차비 3만 원. 이게 뭐 하는 짓이지? 2년 타다 1,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손에 2,500만 원. 58살에 배운 교훈이 있다면 캠핑카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5천만 원을 지켜드립니다. 저는 올해 60살입니다. 35년간 중견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400만 원.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아들들은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2022년 3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5년의 대가였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25평. 시세가 4억이었습니다. 대출 없이 깨끗했습니다.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당뇨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이제 좀 살자.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35년간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쉴 시간이었습니다.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캠핑 영상이 떴습니다. 계곡 옆에 캠핑카를 세워두고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 와, 좋다. 감탄했습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뭔데요? 캠핑카래. 저렇게 다니는 거야. 아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네요. 우리도 해볼까요? 그래, 알아나 보자. 유튜브를 계속 봤습니다. 캠핑카 영상이 정말 많았습니다. 월 200만 원 연금으로 전국 일주 은퇴 후 캠핑카 생활 1년 텐트 치기 귀찮다면 캠핑카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여보, 캠핑카 어때? 좋죠. 근데 비싸지 않아요? 중고로 사면 2천만 원 정도면 된대. 2천만 원. 퇴직금 있잖아. 그걸로 사자. 그래도 신중하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캠핑카로 전국을 다니는 모습. 계곡에서 쉬는 모습. 아내와 여유로운 시간. 상상만 해도 좋았습니다. 5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캠핑카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50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뭘 사야 하지? 캠핑카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선배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입문자는 중고 밴으로 시작하세요. 너무 저렴한 건 고장 많아요. 2천만 원 정도가 적당해요. 조언이 많았습니다. 6월 초 중고 캠핑카 매물을 찾았습니다. 2,500만 원. 10년식 중형 밴. 사진을 봤습니다. 내부가 깔끔했습니다. 침대, 수납장, 간이 싱크대. 이 정도면 괜찮은데?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상태 어때요? 좋아요. 한 2년 탔어요. 왜 파세요? 애들이 커서요. 이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애들이 커서가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였다는 것을, 생각보다 안 타서였다는 것을. 실물을 보러 갔습니다. 인천 송도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크네. 감탄했습니다. 외관은 깔끔했습니다. 흠집도 별로 없었습니다. 내부를 봤습니다. 2명 정도 누울 수 있었습니다. 수납 공간도 있었습니다. 간이 싱크대에 물통도 달려 있었습니다. 좋은데요? 아내도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괜찮았습니다. 미션도 좋아요. 판매자가 말했습니다. 정비 기록 있어요?
네, 여기요. 서류를 받았습니다. 고민했습니다. 2,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2,300? 2,200이요. 알겠습니다. 2,2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6월 중순 차를 인수했습니다. 등록하고 보험 들고 추가로 10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총 2,300만 원. 자, 이제 캠핑 다니자. 설렜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높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캠핑카는 높이가 2m 50 못 들어갔습니다. 어떡하지? 근처 월 주차장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요? 네. 야외 주차장이에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월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 7월 초 첫 캠핑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홍천이었습니다. 캠핑장을 예약했습니다. 1박에 5만 원. 비싸네. 하지만 캠핑카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캠핑장은 붐볐습니다.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캠핑카를 주차했습니다. 자, 이제 설치하자. 테이블을 펼쳤습니다. 의자를 펼쳤습니다. 버너를 꺼냈습니다.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라면. 간단하게. 맛있네? 아내가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하네?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침대가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괜찮아. 적응하면 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테이블, 의자, 버너, 식기, 침구 다 정리하니 1시간.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재밌잖아. 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캠핑카를 월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땠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다음엔 너희도 같이 가자. 네, 좋아요. 그날 밤 계산을 해봤습니다. 캠핑카 2,300만 원, 월 주차비 15만 원, 캠핑장 5만 원, 기름값 8만 원. 1박 2일에 13만 원. 비싸긴 한데 뭐 즐거웠으니까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첫 번째이자 가장 편했던 캠핑이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이었습니다. 두 번째 캠핑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엔 동해안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캠핑장 가자. 검색했습니다. 예약이 꽉 찼습니다. 주말은 한 달 전에 다 찼다고 했습니다. 평일에 가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평일에요? 응. 어차피 우리 시간 많잖아. 그래요. 수요일로 예약했습니다. 2박 3일. 캠핑 장비는 1박에 4만 원. 평일이라 쌌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캠핑카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100km가 최고였습니다. 뒷차들이 빵빵거렸습니다. 미안.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서비스 에어리어에 들어갔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았습니다. 일반 주차칸은 작았습니다. 화물칸으로 갔습니다. 거우 주차했습니다. 주차하기 힘드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캠핑장 입구.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반겼습니다.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좋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의자, 타프.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더워 죽겠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8월 한낮, 기온이 35도였습니다.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웠습니다.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뒀습니다. 바람이 안 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자? 걱정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맥주도 마셨습니다. 그래도 이 맛에 오는 거지. 아내가 웃었습니다.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캠핑카 안이 여전히 더웠습니다. 창문을 다 열었습니다.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배터리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안 오네. 뒤척였습니다. 모기가 들어왔습니다. 윙윙거렸습니다. 아, 짜증나. 모기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차라리 밖에서 자는 게 나을 뻔했어. 후회가 됐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별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너무 더웠어요. 아내도 힘들어했습니다. 씻으려고 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캠핑장 공용 화장실. 줄이 길었습니다.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샤워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도 불편하네. 불평이 나왔습니다. 둘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덥고 불편하고 피곤했습니다. 하루만 더 자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집 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2박 3일 계획을 1박 2일로 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초가 됐습니다. 휴가 갔다 온 게 아니라 일하고 온 것 같아. 아내가 푸념했습니다. 미안해. 저도 미안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세 번째 캠핑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엔 아들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둘. 총 6명. 아버지 어디 가요? 가평 어때? 좋아요. 캠핑장을 예약했습니다. 주말이라 1박에 6만 원. 비싸네. 하지만 식구가 많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캠핑카에 6명이 탔습니다. 좁았습니다. 손주들이 시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도착해요? 조금만 기다려.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자리가 좁았습니다. 이 공간에 6명이 자요? 며느리가 놀랐습니다. 응. 좀 좁긴 한데 난감했습니다.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준비물이 많았습니다. 손주들 먹을 것, 간식, 음료. 짐이 산더미였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네. 캠핑카가 작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잘 곳을 만들었습니다. 캠핑카에 4명, 텐트에 2명. 텐트를 따로 쳤습니다. 캠핑카가 있는데 왜 텐트를 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캠핑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 네. 4명은 무리예요. 알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정리했습니다. 한참 걸렸습니다. 다음에 또 가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글쎄, 대답을 못했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단풍 시즌이었습니다. 캠핑 가기 좋은 계절.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8월 더위, 9월 불편함. 기억이 안 좋았습니다. 여보, 캠핑 안 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언제요? 나중에. 미뤘습니다. 결국 10월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캠핑 시즌이 끝났습니다. 겨울엔 못 가겠네. 내년 봄에 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대답했습니다. 주차비만 계속 나갔습니다. 월 15만 원. 3개월간 45만 원. 캠핑은 3번. 총 15만 원 썼습니다. 캠핑 장비 20만 원, 기름값 24만 원. 합계 59만 원. 계산을 해봤습니다. 3번 가는데 104만 원. 한 번에 35만 원. 모텔이 6만 원. 식사비 10만 원. 2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게 뭐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월 뉴스를 봤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 무슨 내용인지 확인했습니다. 공영 주차장 장시간 주차 금지, 야간 취사 금지, 단속 강화. 이거 큰일인데. 캠핑카 카페를 봤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가서 자? 노지 캠핑 다 막혔어요. 이제 끝났다. 모두들 난리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캠핑카 시대가 끝나는구나. 2023년 1월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캠핑카는 그대로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석 달째 한 번도 안 탔습니다. 주차비만 45만 원 나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답답했습니다. 유튜브를 봤습니다. 캠핑카 개조 영상이 많았습니다. 무시동 히터 설치, 인산철 배터리 업그레이드, 인버터로 전자레인지 사용, 다들 개조를 하더군요. 아, 내 캠핑카가 부족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캠핑카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어떻게 하죠? 댓글이 달렸습니다. 무시동 에어컨 다세요. 인버터랑 배터리 업그레이드 필수예요. 저도 그거 하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개조하면 되는구나. 견적을 알아봤습니다. 무시동 에어컨 300만 원, 인산철 배터리 200만 원, 인버터 100만 원, 총 600만 원. 600만 원. 망설여졌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캠핑카 개조 좀 하면 어떨까? 또 돈 들어가요? 600만 원 정도. 600만 원이요? 차 산 게 2,300인데 그래도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못 하잖아. 그럼 그냥 팔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팔면 손해야. 지금 팔면 1,500 정도밖에 못 받아. 그래도 600 더 쓰는 것보단 나아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개조하기로. 어차피 판 돈 1,500만 원. 800 손해. 600 더 써서 2,400 손해. 비슷하잖아.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논리가 이상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개조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무시동 에어컨이랑 배터리, 인버터 하려고요. 차 가져오세요. 얼마나 걸려요? 2주 정도요. 알겠습니다. 캠핑카를 맡겼습니다. 2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가서 볼게요. 업체에 갔습니다. 캠핑카를 봤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았습니다. 안을 봤습니다. 배터리가 커졌습니다. 인버터가 달렸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보였습니다. 시험 가동해 볼게요. 업체 사장이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위잉 소리가 났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오, 좋네요. 만족스러웠습니다. 600만 원입니다. 네. 계좌 이체했습니다. 캠핑카를 몰고 나왔습니다. 이제 완벽해졌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월 15만 원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총 투자금이 2,900만 원이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풀렸습니다. 이제 다시 캠핑 가자. 의욕이 생겼습니다. 캠핑장을 검색했습니다. 예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취사 가능 사이트는 추가 5만 원입니다. 네.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캠핑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본 4만 원, 취사 5만 원, 9만 원. 작년 5만 원에서 4만 원 올랐습니다. 노지 캠핑을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무료였던 곳들 검색했습니다. 주차 금지, 야간 정차 금지, 캠핑 금지, 팻말이 다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 막막했습니다. 4월 초 그래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충주호였습니다. 예전에 무료로 캠핑했던 곳 도착했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차 시 즉시 견인 써 있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외진 곳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괜찮겠지? 주차했습니다.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의자. 1시간 걸렸습니다. 저녁을 해먹었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래도 이게 좋지. 아내가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은 아직 필요 없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깼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여기 주차금지 구역인 거 아시죠? 네. 지금 바로 나가세요. 지금요? 새벽인데? 지금 안 나가시면 과태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텐트, 테이블, 의자. 어두운데 정리하려니 힘들었습니다. 30분 걸렸습니다.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 집으로.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허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캠핑카 카페를 봤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새벽에 경찰한테 쫓겨났어요. 과태료 10만 원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모두들 똑같았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캠핑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정식 캠핑장. 돈을 내고 경기도 양평 예약했습니다. 1박에 9만 원. 비싸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캠핑장은 10,000원이었습니다. 자리가 빽빽했습니다. 옆 텐트와 3m도 안 떨어졌습니다. 좁네요. 아내가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쫓겨나진 않잖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밤에 에어컨을 틀어봤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소리가 컸습니다. 옆 텐트에서 불평이 들렸습니다. 옆에서 소음 너무 심한데? 미안했습니다. 에어컨을 껐습니다. 600만 원 주고 단 에어컨을 못 쓰네. 황당했습니다. 다음 날 돌아왔습니다. 뭐가 좋아진 거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600만 원 들여서 개조했는데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갈 곳은 더 줄었습니다.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6월 말 계산을 해봤습니다. 올해 캠핑 2번 18만 원 썼습니다. 주차비 6개월 90만 원, 합계 108만 원.
캠핑 한 번에 54만 원. 미쳤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팔자. 2023년 7월이었습니다. 캠핑카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고차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캠핑카 팝니다. 무시동 에어컨, 인산철 배터리, 인버터 풀옵션. 가격 2,500만 원. 2,300에 샀습니다. 600 개조했습니다. 총 2,900만 원. 400 깎아서 2,500만 원에 올렸습니다. 옵션 좋으니까 금방 팔리겠지. 기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의가 없었습니다. 조회수만 30? 왜 안 팔리지? 답답했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2,300만 원. 본전에 파는 거였습니다. 개조비 600만 원은 포기하는 겁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의 한 건 왔습니다. 차 상태 어때요? 좋습니다. 600만 원 들여서 개조했어요. 고장은 없어요? 없습니다. 실물 볼 수 있어요? 네, 언제든지.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구매 희망자가 왔습니다. 30대 남자였습니다. 차를 둘러봤습니다. 연식이 좀 되네요. 10년식이에요. 하지만 옵션은 최신이에요. 안을 봤습니다. 좀 낡았네요. 개조는 오래 했어요. 엔진은요? 문제 없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격 흥정이 시작됐습니다. 2천만 원에 살게요. 2천만 원이요? 300 깎아달라는 거예요? 네. 요즘 캠핑카가 안 팔려서 매물이 넘쳐나요. 이 가격도 비싼 편이에요. 고민했습니다. 300 더 깎으면 300 손해가 900만 원. 개조비까지 하면 1,500만 원 손해. 생각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는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고차 사이트를 다시 봤습니다. 비슷한 캠핑카가 수십 개.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1,500만 원부터 2,500만 원까지. 내 차가 비싼 건 아닌데. 하지만 안 팔렸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째 안 팔렸습니다. 주차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15만 원. 이러다 주차비만 날리겠네. 초조했습니다. 가격을 다시 낮췄습니다. 2천만 원. 문의가 왔습니다. 1,800에 사겠습니다. 1,800요? 그건 너무. 요즘 시세가 그래요. 안 팔리면 계속 떨어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캠핑카 카페를 봤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캠핑카가 안 팔려요. 2천 주고 산 거 1,000에 팔았어요. 빨리 팔아야 손해가 덜해요. 모두들 헐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2달째 안 팔렸습니다. 주차비 30만 원 더 나갔습니다. 누적 120만 원. 이제 그만 팔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1,800만 원에 연락했습니다. 팔겠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이미 다른 거 샀어요. 네. 요즘 워낙 매물이 많아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허탈했습니다. 기회를 놓쳤구나. 가격을 더 낮췄습니다. 1,700만 원. 정말 헐값이었습니다. 2,900에 샀는데 1,700에 파는 겁니다. 1,200만 원 손해. 주차비 120만 원 포함하면 1,320만 원 손해. 10월 초 드디어 문의가 왔습니다. 1,700에 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언제 볼 수 있어요? 내일 가능하세요? 네,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만났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차를 봤습니다. 상태 괜찮네요. 네, 옵션도 좋아요. 시승했습니다. 좋습니다. 살게요. 감사합니다. 계약했습니다. 1,700만 원. 입금 받았습니다. 차를 넘겼습니다. 잘 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가 캠핑카를 몰고 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계산했습니다. 구매 2,300만 원, 개조 600만 원, 총 2,900만 원. 판매 1,700만 원. 손실 1,200만 원. 주차비 8개월 120만 원. 캠핑비 20만 원. 기름값 40만 원. 총 손실 1,380만 원. 캠핑 간 횟수 5번. 한 번 갈 때마다 276만 원 쓴 겁니다. 미쳤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팔았어. 얼마 받았어요? 1,700. 1,200 손해네요. 응. 거기다 주차비.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경험은 했잖아요. 아내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유튜브를 봤습니다. 여전히 캠핑 영상이 많았습니다. 캠핑카 최고. 캠핑카 없이 못 살아.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 나는 안 됐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저도 팔았어요. 1,000만 원 날렸습니다. 호텔이 훨씬 나아요. 캠핑카 사지 마세요. 비슷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380만 원. 퇴직금의 11% 사라졌습니다. 호텔 138번 갈 돈이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캠핑카를 판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똑똑히 알아야 다시는 안 당할 테니까요. 첫 번째 이유. 생각보다 안 탔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5번, 2달에 1번 꼴. 매주 갈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말마다 바빴습니다. 병원 가고 친구 만나고 집안일하고 시간 많은 퇴직자인데도 바빴어.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더 바쁠 겁니다. 주말에 쉬고 싶어 합니다. 캠핑 준비하고 운전하고 설치하고 정리하는 게 귀찮습니다. 두 번째 이유. 갈 곳이 없었습니다. 노지 캠핑은 다 막혔습니다. 주차 장법 때문에 캠핑장은 비쌌습니다. 예약도 어려웠습니다. 명당은 한 달 전에 마감. 선택지가 없었어. 세 번째 이유. 계절을 탔습니다. 여름은 더워서 못 갔습니다. 에어컨 달았지만 소음 때문에 못 썼습니다. 겨울은 추워서 못 갔습니다. 히터가 없었습니다. 봄, 가을만 괜찮았습니다. 1년 중 4개월. 네 번째 이유.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좁았습니다.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샤워실도 없었습니다. 공용시설 사용해야 했습니다. 줄 서고 기다리고. 이럴 거면 호텔이 낫지. 다섯 번째 이유. 주차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못 넣었습니다. 월 주차장을 따로 빌려야 했습니다. 월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 안 타는데 주차비만 나가. 여섯 번째 이유. 유지비가 많았습니다. 보험료 연 80만 원. 세금 연 40만 원. 정기검사 20만 원. 수리비 60만 원.
합계 200만 원. 매년 200씩 나가네. 7번째 이유. 가족 구성원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부 둘.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아들 가족 6명. 캠핑카가 작았습니다. 용도에 안 맞았어. 8번째 이유. 재판매 가치가 낮았습니다. 2,900만 원에 샀는데 1,700만 원에 팔았습니다. 60%밖에 안 받았습니다. 중고차 중에서도 제일 손해. 9번째 이유. 개조비가 아까웠습니다. 600만 원 들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못 썼습니다. 에어컨도 소음 때문에 못 썼습니다. 배터리도 과스펙이었습니다. 개조 안 할 걸? 10번째 이유. 주변 시선이었습니다. 캠핑카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들, 소음, 민폐 주차장 점령 부정적 뉴스가 많았습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 3가지. 하나, 생각보다 안 탔습니다. 둘, 갈 곳이 없었습니다. 셋, 비용 대비 효용이 낮았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캠핑 5번, 1,380만 원 손실. 한 번에 276만 원. 이 돈이면 특급 호텔 1박에 20만 원짜리 14번 갈 수 있었습니다. 혹은 펜션 1박 10만 원짜리 28번. 혹은 모텔 1박 5만 원짜리 56번. 완전 손해였구나. 명확해졌습니다. 캠핑카가 이득인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1년에 20번 이상 간다. 둘째, 차고지가 있다. 셋째, 4인 이상 가족이다. 넷째, 장거리 여행을 자주 한다. 다섯째, 캠핑이 정말 좋다. 저는 하나도 해당 안 됐습니다. 1년에 5번. 차고지 없어서 월 주차비. 부부 둘. 짧은 거리만. 캠핑 별로. 사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캠핑카 카페를 다시 봤습니다. 비슷한 후회담이 많았습니다. 1년에 3번 탔어요. 주차비만 200만 원 썼습니다. 호텔이 훨씬 편해요. 렌트가 싸요. 다들 같았습니다. 렌트를 알아봤습니다. 캠핑카 렌트 1박 2일 15만 원.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가정. 1년에 180만 원. 저는 1년 3개월에 1,380만 원 썼습니다. 7배 차이. 렌트할 걸 후회했습니다. 렌트하면 주차비도 없습니다. 보험료도 없습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고장 나면 바꿔줍니다. 좋은 차 탈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득. 왜 몰랐을까요? 유튜브는 캠핑카 사세요. 였습니다. 렌트는 손해였습니다. 내 차가 최고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은 아니지만 일부만 맞았습니다. 캠핑을 정말 많이 다니는 사람. 1년에 40번 이상. 그런 사람에게는 사는 게 이득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전체의 5%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95%는 저처럼 손해입니다. 사서 후회합니다. 안 타고 주차비만 내고 헐값에 팔고. 악순환입니다. 지인에게 말했습니다. 형, 캠핑카 사지 마. 왜? 손해야. 렌트가 훨씬 싸. 그래? 응. 나 1,400만 원 날렸어. 와. 그는 놀랐습니다. 다른 지인도 캠핑카를 고민 중이었습니다. 사장님, 캠핑카 어때요? 하지 마. 손해야. 저는 많이 다닐 건데요. 1년에 몇 번? 한 달에 한 번? 그럼 렌트해. 훨씬 싸. 제 조언을 듣고 렌트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형님 말대로 렌트했어요. 좋네요. 그치?
차도 새 거고 주차 걱정도 없고. 그래, 잘했어.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380만 원. 영영 사라졌습니다. 교훈을 얻었지만 비싼 대가였습니다.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캠핑카를 판 지 2달. 마음이 많이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나만 이런가? 캠핑카 카페를 자주 들어갔습니다. 실패담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40대 직장인. 5천만 원짜리 수입 캠핑카를 샀습니다. 큰 차였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주방 다 있었습니다. 와, 멋지다. 샀습니다. 문제는 주차였습니다. 차고지가 없었습니다. 월 주차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 2년이면 720만 원. 주차비만 이렇게 나가? 캠핑은 1년에 8번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됐습니다. 2년 후 팔았습니다. 5천만 원에 샀는데 2,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반값, 주차비 포함 3,220만 원 손실. 다시는 안 사. 두 번째 사례. 50대 자영업자. 8천만 원짜리 신차 캠핑카를 샀습니다. 최고급 옵션. 무시동 에어컨, 히터, 인산철 배터리, 대형 인버터, 태양광 패널 다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장이었습니다. 개조업체가 영세했습니다. 품질이 안 좋았습니다. 3개월 만에 누수, 6개월 만에 전기 문제, 1년 만에 히터 고장, 수리비만 500만 원. AS가 안 돼요.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부도 났어요. 네. 업체가 문 닫았습니다. 수리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1,000만 원 들여 다른 업체에서 수리. 총 손실 1,500만 원. 신차가 무슨 소용이야? 세 번째 사례. 30대 부부. 카라반을 샀습니다. 4천만 원. 큰 공간. 화장실, 샤워실, 침대, 주방. 집 같았습니다. 이거면 가족 여행 완벽해. 문제는 견인이었습니다. 카라반은 스스로 못 움직입니다. 차로 끌고 가야 합니다. 견인 면허가 필요했습니다. 시험 보러 갔습니다. 2번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에 합격. 힘들었다. 캠핑장에 갔습니다. 후진이 안 됐습니다. 카라반 후진은 반대로 해야 합니다.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주차하는데 30분. 짜증나. 부부싸움. 결국 6개월 만에 팔았습니다. 1,500만 원 손실. 네 번째 사례. 60대 퇴직자. 저와 비슷했습니다. 2천만 원 캠핑카. 부부 둘. 1년에 4번 탔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허리 디스크. 캠핑카 침대가 딱딱했습니다. 한 번 자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못 자겠어. 2년째 주차장에 방치. 주차비만 360만 원. 결국 팔았습니다. 총 손실 2천만 원. 다섯 번째 사례. 40대 워킹맘. 캠핑카 사고 후회한 이유가 특이했습니다. 청소였습니다. 캠핑 다녀오면 청소해야 합니다. 차 안, 침구, 식기, 버너. 시간이 3시간. 주말에 쉬려고 캠핑 갔다가 청소하느라 더 힘들어. 악순환. 1년에 5번 가고 팔았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쉴걸. 1,000만 원 손실. 여섯 번째 사례. 50대 사장님. 캠핑카를 사업용으로 샀습니다. 주말에 렌트해 주려고. 수익 나겠지? 큰 착각이었습니다. 렌트 수요가 없었습니다.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한 달에 3번 정도 나갔습니다. 수익 45만 원. 하지만 보험료, 세금, 정비비 합쳐서 60만 원. 적자 15만 원. 손해네. 더 큰 문제. 렌트 고객이 사고 냈습니다. 수리비 300만 원. 보험 처리했지만 보험료 올랐습니다. 다음 고객은 차를 더럽게 썼습니다. 청소비 50만 원. 이거 안 되겠다. 6개월 만에 포기. 총 손실 2천만 원. 7번째 사례. 30대 신혼부부. 캠핑카로 신혼여행 가려고 샀습니다. 3천만 원. 한 달간 전국 일주. 낭만적이었어. 좋은 추억. 하지만 돌아와서 문제. 임신. 아기. 캠핑 못 가게 됐습니다. 3년간 주차장에 방치. 주차비만 600만 원. 차는 녹슬고 배터리는 방전되고 결국 1,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총 손실 2,600만 원. 애 낳을 거면 사지 말걸. 8번째 사례. 70대 노부부. 평생 아끼고 살았습니다. 퇴직하고 이제 좀 즐기자 캠핑카 8천만 원짜리 샀습니다. 큰 차. 호화로웠습니다. 문제는 운전이었습니다. 차가 너무 컸습니다. 겁났습니다. 한 번 가보고 무서워서 못하겠어. 한 번만 타고 주차장에 방치. 1년 후 팔았습니다. 5천만 원. 3천만 원 손실. 인생 최악의 소비. 9번째 사례. 20대 청년. 캠핑카로 유튜브 하려고 샀습니다. 캠핑카 일상 브이로그. 조회수 나오겠지? 큰 착각. 조회수 안 나왔습니다. 구독자 100명. 광고 수익 제로. 캠핑카 대출 월 100만 원. 6개월 못 버티고 팔았습니다. 2천만 원 손실. 젊은 나이에 빚만. 10번째 사례. 저였습니다. 60살 퇴직자. 2,900만 원 투자. 1년 3개월. 5번 사용. 1,700만 원에 판매. 총 손실 1,380만 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생각보다 안 탔다. 갈 곳이 없었다. 주차비가 부담. 호텔이 나았다. 렌트할 걸. 똑같았습니다. 캠핑카 성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수. 전체의 5%. 1년에 30번 이상 가는 사람. 차고지 있는 사람. 진짜 캠핑 마니아. 그런 사람만 성공. 나머지 95%는 실패. 손해. 후회. 캠핑카는 로또다. 깨달았습니다. 당첨될 확률 5%. 낙첨 확률 95%. 2024년 1월입니다. 캠핑카를 판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후회는 남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실수를 공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제가 얻은 교훈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렌트부터 해보세요. 절대 바로 사지 마세요. 최소 석 달. 한 달에 한 번씩 3번 렌트 해보세요. 그래도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사세요. 10중 8구 렌트만으로 충분합니다. 렌트 비용 계산해 보세요. 1박 2일 15만 원. 한 달에 한 번. 1년 180만 원. 10년 해도 1,800만 원. 캠핑카 사는 돈보다 쌉니다. 주차비, 보험료, 세금, 정비비 다 없습니다. 둘째, 1년에 몇 번 갈지 솔직하게 생각하세요. 20번 이상? 사세요. 10번 미만? 렌트하세요. 저는 매주 갈 거야. 착각했습니다. 현실은 5번.
계획과 현실은 다릅니다. 직장인이면 더 어렵습니다. 주말마다 바쁩니다. 휴식, 가족, 친구, 집안일. 캠핑 준비하고 운전하고 설치하는 게 귀찮습니다. 피곤합니다. 결국 안 가게 됩니다. 셋째, 주차 문제를 먼저 해결하세요. 차고지 있으신가요? 없으면 월 주차비 계산하세요. 월 15만 원이면 1년 180만 원. 10년이면 1080만 원. 차값만큼 나갑니다. 아파트 주차장 높이 제한 확인하세요. 대부분 2m 30, 캠핑카는 2m 50 못 들어갑니다. 길거리 주차? 불법입니다. 단속됩니다. 차고지 없으면 사지 마세요. 넷째, 가족 구성원을 생각하세요. 몇 명인가요? 부부 둘? 소형 캠핑카면 충분합니다. 4인 이상? 대형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형은 주차가 더 어렵습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앞으로 변화는요? 아이 태어날 예정? 부모님 모실 예정? 미래를 생각하세요. 지금 맞아도 3년 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용도에 안 맞으면 애물단지입니다. 다섯째, 계절을 생각하세요. 1년 중 언제 갈 건가요? 여름? 에어컨 필수입니다. 600만 원. 겨울? 히터 필수입니다. 400만 원. 옵션 비용 크게 늘어납니다. 봄, 가을만 갈 거면 1년 중 4개월 뿐입니다. 나머지 8개월은 주차장에 방치, 주차비만 나갑니다. 계절 사업입니다. 효율 떨어집니다. 여섯째, 재판매 가치를 생각하세요. 캠핑카는 가치 하락이 심합니다. 2년이면 50%, 3년이면 30%,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빨리 떨어집니다. 개조한 거면 더 심합니다. 팔 때를 미리 생각하세요. 평생 탈 거야. 착각입니다. 10중 8구 3년 안에 팝니다. 그때 얼마 받을지 계산하세요. 손실이 크면 사지 마세요. 일곱째, 중고 시장을 먼저 보세요. 중고 캠핑카 매물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후회해서입니다. 안 타서입니다. 쓸모없어서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신차 살 필요 없습니다. 중고로 시작하세요. 값도 싸고 손해도 적습니다. 나중에 팔기도 쉽습니다. 신차는 돈 많고 확신 있는 사람만 사세요. 여덟째, 총 비용을 계산하세요. 차값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차비, 보험료, 세금, 정비비, 캠핑 장비, 기름값 다 더하세요. 1년에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세요. 그 돈으로 호텔 몇 번 갈 수 있는지 계산하세요. 비교하세요. 호텔이 더 싸고 편하면 캠핑카 사지 마세요. 저는 호텔이 138번 더 쌌습니다. 이 8가지 중 가장 중요한 3가지. 하나, 렌트부터 해보세요. 둘, 주차 문제 먼저 해결하세요. 셋, 총 비용 계산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실패 안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튜브 조심하세요. 캠핑 유튜버들은 성공 사례만 보여줍니다. 캠핑카 최고, 인생 바뀌었어요. 그들은 캠핑이 직업입니다. 일반인과 다릅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캠핑 갑니다. 유튜브 수익이 나옵니다. 협찬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캠핑카가 이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한 달에 한 번도 못 갑니다. 손해입니다. 댓글도 조심하세요. 저도 샀는데 좋아요. 쓰는 사람들, 막 산 사람입니다. 아직 후회 안 한 사람입니다. 1년 후 생각이 바뀝니다. 하지만 댓글은 안 답니다. 진짜 후회하는 사람은 댓글 안 답니다. 창피해서,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서 성공 사례만 보입니다.
생존자 편향입니다. 속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캠핑카는 로망입니다. 자유, 모험, 낭만. 좋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로망과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은 주차 걱정, 청소 스트레스, 계절 제한, 비싼 유지비입니다. 로망에 취해서 사면 후회합니다.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숫자로 판단하세요. 저는 감정으로 샀습니다. 멋있어. 자유로워. 행복하겠어. 착각이었습니다. 결과는 1,380만 원 손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신중하세요. 계산하세요. 렌트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2024년 4월입니다. 캠핑카를 판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일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합니다. 하지만 평화롭습니다. 주말 아침입니다. 늦잠을 잡니다. 10시까지. 35년 직장 생활에 못 자던 잠. 이제 실컷 잡니다. 행복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네요. 점심은 밖에서 먹습니다. 동네 식당. 2만 원짜리 정식. 맛있습니다. 캠핑 갔을 때 고기 구워 먹던 거. 준비하고 설치하고 청소하고 3시간 걸렸습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30분. 훨씬 편합니다. 오후에는 산책합니다. 집 근처 공원. 아내와 손잡고 걷습니다. 나무 보고, 새 보고, 이야기 나누고. 1시간. 캠핑 갔을 때처럼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운전 3시간 안 해도 됩니다.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TV 봅니다. 소파에 누워서. 편합니다. 캠핑카 침대는 딱딱했습니다. 좁았습니다. 소파가 훨씬 편합니다. 집이 최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여행 갑니다. 아내와 둘이. 호텔 잡습니다. 1박에 15만 원짜리. 온천 있는 곳. 편합니다. 침대 푹신하고 화장실 넓고 조식 나오고. 캠핑카보다 100배 편합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호텔. 1년 180만 원. 캠핑카 있을 때는 주차비만 18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호텔 1년 갑니다. 훨씬 이득입니다. 가끔 캠핑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봄, 가을, 날씨 좋을 때, 그럴 땐 렌트합니다. 1박 2일 15만 원, 1년에 두세 번, 45만 원, 충분합니다. 렌트하니 좋습니다. 새 차 탑니다. 옵션 좋습니다. 고장 걱정 없습니다. 청소도 안 해도 됩니다. 반납하면 끝. 주차 걱정 없습니다. 보험, 세금, 정비 다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캠핑카 팔아서 후회 안 해요? 전혀. 정말요? 응. 오히려 잘한 것 같아. 다행이네요. 진심이었습니다. 지인이 물었습니다. 형님, 저 캠핑카 살까 해요. 하지마. 왜요? 손해야. 렌트해. 그래도 형님 말 듣고 후회하는 것보다 내 말 안 듣고 후회하는 게 나아. 알아서 해. 그 지인은 결국 샀습니다. 3천만 원. 6개월 후 만났습니다. 어때, 캠핑카? 별로예요. 봤지? 네. 1년에 4번 탔어요. 주차비만 100만 원. 그럴 줄 알았어. 누구도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캠핑카 로망이 너무 강합니다. 유튜브가 너무 화려합니다. 직접 당해봐야 압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 중 한 명이라도 제 말 듣고 렌트하시면
한 명이라도 1,000만 원 아끼시면 보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만듭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1,380만 원 날렸습니다. 11.5%.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교훈 얻었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지만 배웠습니다. 이제 소비 더 신중합니다. 로망보다 실용, 감정보다 계산, 유튜브보다 현실, 제대로 봅니다. 다시는 안 당합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캠핑카뿐 아닙니다. 퇴직 후 모든 투자가 그렇습니다. 펜션, 카페, 프랜차이즈, 주식, 코인 다 조심하세요. 로망으로 하지 마세요. 숫자로 하세요.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계산으로 하세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실패담 찾으세요. 그게 진실입니다. 나는 다를 거야 착각입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자만입니다. 95%는 실패합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인정하세요. 겸손하세요. 캠핑카 정말 필요하신가요? 1년에 20번 이상 가실 건가요? 차고지 있으신가요? 가족이 4인 이상인가요? 진짜 캠핑 많이 하신가요? 5개 다 예면 사세요. 하나라도 아니오면 렌트하세요. 저는 5개 다 아니오였습니다. 그런데 샀습니다. 결과는 1,380만 원 손실. 명백한 실패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빠, 캠핑카 살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리시겠죠? 렌트해라 하시겠죠? 그렇다면 왜 본인은 사려고 하십니까? 나이 들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회복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면 됩니다. 50, 60 넘으면 어렵습니다. 벌 곳이 없습니다. 연금으로 버텨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 연금이 있습니다. 월 200만 원. 아내와 살기 충분합니다. 1,380만 원 날렸지만 버팁니다. 하지만 이게 3천만 원이었으면, 5천만 원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항상 최악을 생각하세요. 망하면 어떡하지? 못 팔면 어떡하지?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그럼 실수 안 합니다. 저는 잘 될 거야만 생각했습니다. 매주 갈 거야, 행복할 거야, 최고일 거야 착각이었습니다. 현실은 안 가게 돼 불편해 후회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펜션 투자 실패담, 카페 창업 손실 이야기, 프랜차이즈 사기 사례. 모두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신중하세요. 캠핑카는 로망일 뿐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렌트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